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오하이요. 오늘은요, 화장품 키워드로 보는 뷰티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장품의 변천사는 단순히 제품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시대상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건강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밀레니엄 시대가 들어올 때 웰빙이라는 용어가 시작이 됐었고요. 또 2010년도에는 안티에이징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지금 2020년도에는 저속 노화라는 슬로우 에이징에 대한 개념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비슷하게도 화장품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점점 변화가 되고 있고요. 여러 디바이스들도 출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시대별로 어떤 변천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6.25 전쟁까지 암울한 시대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완전 폐허가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화장에 대한 그런 시작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때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는데요.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미적 관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외모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가꾸는 것보다는 조금 깔끔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수단이 됐었고요. 주요 제품이 우리나라는 한국 최초의 화장품이 박가분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우리나라 화장품 모토는 박가분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우리나라의 아모레 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 화학에서 동동구리무 크림을 판매를 하게 되면서 화장품이 출시가 돼서 아줌마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스킨케어 화장품 시대가 열렸는데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런 화장품 외판원을 하셨는데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방문 판매처럼 집집마다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화장품을 동동구리무 하면서 팔았던 기억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동동구리무가 여자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화장품에 기반이 됐었는데요. 그 후로 박정희 정권과 88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서 경제 성장이 시작이 되고요. 올림픽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부흥이 됐었고, 또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건설붐도 일어나고 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면서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점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화장품도 많이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경제 성장이 되면 단순히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을 하게 되는 색조 메이크업, 컬러 메이크업이 출시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80년대는 진하게 립스틱을 발랐던 적이 있었고요. 또 파랗게 아이섀도우를 바르고요. 또 90년대는 다크 립과 브라운 스모키 등이 유행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개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색조 화장품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유명한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을 보게 되면 퍼런 눈동자, 이렇게 진한 립스틱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도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메이크업도 점점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보다는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 다시에 1990년대까지는 저도 대학교가 들어가면서부터 IMF가 터지는 그 기간인데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좀 메이크업을 시작했을 때 저도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눈두덩이에 파랗게 바르고 입술에 진하게 바르고 버건디 립스틱, 보라색 립스틱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그렸던 적도 있고요. 또
눈썹 같은 경우는 진하게 이제 갈매기 눈썹이라 해가지고 그런 유행, 이제 눈썹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퍼렇게 이렇게 칠하고 하면 장난으로 이제 눈이 퍼렇게 멍들었다고 할 정도로 퍼렇게 칠하는 게 이제 유행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지나면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이제 도래했잖아요. 그때는 점점 이제 K-뷰티가 이제 강화가 되고요. 이제 메이크업에서부터 이제 스킨케어 중심으로 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히트가 되는 그 제품이요. 비비크림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물광 피부, 깨끗한 피부, 이제 예쁜 피부, 그리고 이제 잡티가 없고 은은한 그런 피부를 주는 그런 개념이 물광이라는 피부 개념이 도입이 됐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물광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비비크림이 출시가 되면서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게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이 히트를 치게 되면서 마스크팩 자체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수출 효자 상품이 되는 그런 이제 산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건설이나 물론 경기, 뭐 에너지 그쪽으로 이제 그리고 무역을 많이 했다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런 이제 화학 제품, 화장품이 하나의 그러니까 수출 상품으로 등극이 되면서요. 이런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산업이 점점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개념이요. 이제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컨셉이 시작이 됐고요. 또 이제 저가 브랜드가 많이 출시가 되어서요. 이 당시에 이제 스킨푸드라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더 페이스 샵이라는 게 있었고, 또 지금처럼 많이 알려진 올리브영도 그 당시에 이제 로드샵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미샤라는 제품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화장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동안이라는 젊어 보이는 그런 피부 개념들이 많이 생겼고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그런 컨셉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요, 이제 피부 자체의 건강을 점점 중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는 그런 스킨푸드의 이제 그런 로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효과를 내는 멀티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요. 이제 그 당시에 또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쿠션 팩트를 이제 출시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적으로 대히트를 치게 되고요. 지금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쿠션 팩트는 점점 많은 진화를 거쳐와서 지금은 물광 피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쿠션 팩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해서 왔던 파운데이션을 계기로 이제 메이크업을 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촉촉한 감도 줄고 피부 자체를 커버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윤기가 도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쿠션 팩트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선 팩트도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선 팩트도 이제 변화가 됐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많이 됐었고요. 이제 점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제품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제 기염을 토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이제 중국도 수출하게 되고 이제 전 세계 동남아로 수출하게 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수요자가 많이 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돌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 한국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음식, K 푸드가 많이 이제 유행이 됐고요. 이제 김밥이 이제 유행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런 화장품들, 쿠션 팩트, 비비크림, 마스크팩 같은 게 이제 한국에서 꼭 사야 되는 그런 베스트 아이템으로 등극할 정도로 K 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많이 하게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점점 이런 스킨케어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스킨케어를 할 때 점점 타겟층들이 이제 안티에이징과
그리고 이제 저속 노화 개념이 이제 맞물려져 가지고 이제 앞서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에는 안티에이징과 저속 노화라는 건강 관리 키워드가 대두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피부 관리 화장품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주름과 탄력, 미백,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을 이제 출시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영향을 보게 되면 홈쇼핑에서 뷰티 트렌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주소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4050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제일 경제력이 많은 세대가 4050 세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증가하는 실버 산업인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타겟인데, 이제 웰 에이징, 이제 뭐 노화를 인정하되 이제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기능성 스킨케어가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프리미엄 제품이 이제 시작이 되고, 기미, 주름, 탄력 그런 관리를 위해서 조금 고가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고요. 또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많이 사용됐던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마사지 제품, 괄사, 그리고 이제 초음파기, 그리고 고주파기 같은 이런 디바이스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홈 에스테틱의 이제 인기가 높아져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이런 디바이스를 출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영향 때문에 점점 이제 피부과나 이제 에스테틱을 찾는 수요가 많이 줄은 점도 있지만, 또 20대나 30대들은 또 그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 타겟층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2020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 현상을 이제 겪게 되면서 이제 피부 진정에 대한, 피부 염증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왔던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도 고려를 하고요. 또 착한 소비에 대한 게 관심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제 동물성 성분을 배제한 이제 화장품을 출시가 하게 되면서 이제 비건 화장품이 출시가 됐고요. 또 비건 화장품이 또 출시가 되니까 요즘에는 건강식품에서도 비건 건강식품이 출시가 될 정도로 이제 비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요. 또 점점 이제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이제 성분주의가 확산이 되었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천연 제품도 많이 되고 화학 제품도 많이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어떤 성분을 가지고 또 생산 과정이 좀 친환경적이냐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어 가지고 이제 성분을 조금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확산이 됐고요. 이제는 가격보다는 가치를 조금 주안점이 되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화장품도 되게 많이 여러 가지 브랜드도 생기고 여러 제품도 출시가 되면서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다양해요. 뭐 저가에서부터 이제 프리미엄 제품대까지 다양한데, 또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이제 다이소에 화장품이 또 입점이 되면서, 이제 다이소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가인 제품 1,000원에서부터 고가인 제품 5,000원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이소에 화장품이 입점이 되면서도 이제 저렴하지만 또 성분도 뒤지지 않게끔 그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이제 화장품을 이제 구매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은 단가로 이제 좋은 화장품을 쓸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 변천사나 이제 뷰티 트렌드를 보면 점점 더 이제 고급화되기도 하고요. 다양화되기도 하고, 가격대도 되게 다양하고, 또 프리미엄 라인은 프리미엄 라인대로 잘 되고, 또 뷰티 디바이스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뷰티 디바이스 그런 판매로 인해서 또 코스닥 시장에 또 상장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점점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성만 이제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화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피부에 대해서, 그리고 눈썹 정리하는 거, 그리고 남녀 구분이 조금 흐릿해지고, 요즘은
음, 화려한 메이크업보다는 좀 깨끗한 피부, 윤기 나는 피부, 그리고 좀 젊어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 모두 다 이제 신경을 쓰는 세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뷰티 트렌드는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이제 발전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욕구나 니즈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K-뷰티를 또 선도할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점점 고급화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요. 제품도 너무 많아서 어떤 제품이 좋을지 사실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너무 정보가 과잉이 되다 보니까 선택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개 없을 때는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요즘은 진짜 수많은 브랜드가 있어서 딱히 픽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홈쇼핑이나 화장품 출시해 보면 되게 빠르게 이제 변화가 되고요. 신제품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걸 다 흡수하기는 어렵지만 점점 더 좋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 반면에 가격도 점점 올라가서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 발전할지도 참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이제 저속노화에서부터 이제는 고령층 타겟으로 인해서 유전자를 편집해서 DNA를 바꿔서 이제 나타나는 화장품도 출시가 되었고요. 또 그렇게 또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갈지도 참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